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OCI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요. 010-060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부터 태양광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주식이 반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내에서도 태양광의 주요 종목 중 하나로 꼽히는 OC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숫자를 보고 가도록 하죠. 매출을 보게 되면 17년 이후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감소의 폭도 큰 편입니다. 2년 사이에 1조 원 이상 매출이 날아갔는데요. 이 같은 매출 감소에 맞추어서 영업이익력치도 감소했는데 2019년에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크게 당기순 손실로 돌아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 최근의 숫자인 2020년을 보더라도 전년 동기에서 매출도 크게 감소하고 이익의 폭 역시도 크게 키워가면서 적자를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OCI가 어떻게 주목받고 있는지 본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OCI가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지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개요를 보게 되면 자회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많은 회사가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유사한 목적으로 회사 자체가 그냥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태양광이 주요한 사업군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위에서 확인했던 미국의 회사들 외에도 중국 등에도 태양광 관련 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태양광 이외에도 콜타르라던가 폴리실리콘 등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뭐하는 기업이었는가 하면 과거에는 화학과 함께 제철도 가지고 있던 기업이었는데요. 연배가 좀 오래되신 분들은 동양제철화학이라는 기업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OCI로 변경된 지금은 제철 관련 사업은 운영하지 않고 있죠.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매출 분야를 좀 나눠서 보게 되면 케미컬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태양광 관련은 에너지 솔루션에만 포함된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실제 매출액도 보게 되면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액이 다른 부분에 비하면 다른 부분의 절반도 되지 않는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태양광 관련은 에너지 솔루션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베이직 케미컬 부분도 해당되는데요. 바로 베이직 케미컬 생산의 많은 부분이 폴리실리콘 매출입니다. 그리고 이 폴리실리콘 매출이 결국에는 태양광 패널의 산업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는 베이직 케미컬 부분의 매출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그렇게 보자면 OCI의 가장 중요한 매출 자체가 폴리실리콘인 베이직 케미컬과 함께 태양광 발전을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 솔루션까지 합쳐서 태양광 산업의 업황이 OCI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이 OCI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2020년 1분기에 나온 태양광 산업 동향을 보게 되면 2020년 1분기에 2020년 연간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놓았었는데요. 보고서의 그래프에는 숫자가 없지만 수치를 확인해보면 2019년에는 118기가와트의 시장 규모를 형성했다고 한 반면 2020년에는 이를 크게 밑도는 100기가와트 정도로 올해 시장을 예측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나빠진다는 것은 이미 업계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겠죠. 실제 거래에서 반응이 먼저 왔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군산에 있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폴리실리콘 자체를 접은 것은 아니고요. 군산에 있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는 한편 이 같은 것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생산해서 원가를 줄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산에서는 반도체형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기로 했죠. 하지만 이 같은 결정과 결이 다른 시장의 긍정적 신호는 생각보다 빨리 왔는데요. 2020년 2분기에 같은 보고서에서 태양광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에서 2020년에 100기가와트 정도로 예상했던 것을 125기가와트로 크게 높인 것이죠. 이같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 태양광의 발전세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11월에 최종 심의를 거쳐서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을 확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르면 태양광이나 풍력 등 비화석 에너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통칭되는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15.3%의 비중에서 17.5에서 20%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폴리실리콘 생산 기업인 다코에서는 자회사를 상장해서 투자금을 마련하고 이것으로 생산 설비를 증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도 하고요.
있고요. 다른 폴리실리콘 생산 회사인 GCL 역시도 생산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태양광 시장 전망이 밝아진 데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의 영향도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2분기 태양광 설치는 2.5GW로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2020년에 15에서 17GW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여기에 더해 현재 합리적인 추정으로 유력해 보이는 미국 대통령 후보 바이든이 지지하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인데요. 유럽에서 독일 등이 치고 나가고 있는 만큼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한다면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된 태양광 관련 기업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9월 중순 이후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태양광의 미래는 한동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긴 하는데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과거 기반이기도 하고 게다가 산업이 좋다고 기업의 이익이 좋다는 건 아니니까 과거 자료부터 좀 보도록 하죠. 먼저 17년과 16년의 부문별 숫자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앞에서 17년이 최고의 기록을 했다고 보였으니까 이때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태양광 관련이라고 보여지는 베이직 케미컬 부분도 매출에서 12% 상승하기도 했고 에너지 솔루션 부분 같은 경우에는 80% 그러니까 2배에 달하는 성장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카본 케미컬 역시도 1.5배에 달하는 성장을 했죠. 여기에 이익을 보게 되면 에너지 솔루션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나머지 화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이익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출이 30% 오르는 상황에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배가 넘는 성장을 17년에 해냈죠. 바로 이 시기가 2016년에서 17년 중국을 중심으로 태양광 시장이 꽤나 커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맞추어서 OCI의 매출도 크게 상승한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상승세가 둔화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근의 숫자인 18년과 19년의 연간 흐름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모든 부문이 매출에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이직 케미컬 부분을 보게 되면 매출이 20%가량 줄었던 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배가 넘게 적자의 폭을 키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는 떨어진 상황에서 원가가 올라서 나빠진 결과라고 업계에서 평가하고 있었는데요. 여하튼 베이직 케미컬 분야뿐만이 아니라 카본 케미컬 역시도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나빠졌습니다. 화학산업군에 있는 지인에게 업황이 나쁘다고 들었는데 확실히 태양광을 떠나서 화학 전반이 나빠진 것을 숫자로 보니까 더욱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19년에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나빠졌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숫자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매출은 꾸준하게 전년의 80%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태양광뿐만 아니라 화학업종의 부진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이는데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생산량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원가율은 갈수록 나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년에는 그냥 만들어서 무상 제공하는 수준의 원가율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 판관비 역시도 숫자로만 봤을 때도 줄어들기는커녕 19년에 늘어난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9년에 늘어난 비용 같은 경우에는 경산개발비와 수수료가 크게 늘었고요. 어쨌거나 매출이 줄어드는 와중에서 매출 원가는 부담이 되었고 여기에 비용까지 늘었기 때문에 영업 손실은 기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업 외활동을 보게 되면 금융활동에서는 꾸준하게 금융비용이 높게 기록되면서 적자를 만들었는데 이자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적자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기여하고 있었고요. 기타 비용의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2019년에 숫자가 매우 큰 것이 눈에 띄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게 되면 저희가 앞에서 봤던 군산 공장의 생산 중단에 따라 유형자산의 손상 차손을 인식한 금액이 무려 7,600억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체 기타 비용에서 군산 공장의 유형자산 손상 차손이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같은 숫자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단기순 손실은 더욱더 크게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군산 공장의 생산 중단은 OCI의 입장, 그러니까 쉽게 사업장 철폐를 노동자와 사업자 간 갈등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사업자도 분명하게 이익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도 보게 되면 17년에 좋았던 실적을 증명하듯 자산 역시도 17년 이후에 자산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같은 감소에 대한 세부 계정을 확인해 보게 되면 17년에서 18년의 경우에는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매출채권이나 장기 매출채권 등의 감소가 있었고요. 18년에서 19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형자산의 손상 차손에 따라서 유형자산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산은 크게 줄었지만 부채의 경우에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7년에서 18년 비유동 부채 감소 중에서 장기 금융 부채의 감소와 함께 기타 비유동 부채의 감소가 영향을 끼쳤을 뿐입니다. 18년에서 19년 줄어든 것으로 보자면 자본의 감소가 크게 영향을 끼쳤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봤던 손익계산서에 따른 영향으로 이익잉여금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으로 보이는 부분은 아직 부채 비율이 100%를 무너뜨리지는 않았는데 코로나로 타격받고 있는 2020년에는 얼마나 숫자가 나빠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반기 보고서에서도 먼저 분별 숫자를 보고자 했는데 너무 자세하게 나와서 보고서에서 보기 힘드니까 엑셀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반기와 전 반기를 비교해 보게 되면 2019년 자체도 저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2018년보다 줄었지만 코로나에 따른 영향으로 2020년 역시도 2019년 대비해서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부문을 보게 되면 베이직 케미컬은 물론 모든 부분에서 매출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케미컬 부분의 감소가 훨씬 더 태양광의 발전소 운영 사업 부문보다는 감소폭이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매출의 감소에 이어 영업이익의 감소 또한 보게 되면 플러스의 폭이 굉장히 많이 손상된 것을 카본 케미컬은 물론 에너지 솔루션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 금액의 규모로 봤을 때는 베이직 케미컬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이 조금 선방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같은 영향은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싶고요. 선방한 걸로 보이고 있다고는 했지만 어쨌거나 실적 자체가 나빠지긴 했으니까 자산에서부터 보게 되면 자산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유동자산이 줄어드는 영향이었는데 매출 채권의 감소와 함께 현금성 자산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와 함께 부채가 줄어든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비유동 부채가 줄어들긴 했지만 유동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단기 채무에 대한 비용은 커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 악화에 따라서 자본 총계의 감소,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의 감소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손익계산서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매출을 보게 되면 누적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75% 수준이었는데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년 동기의 62% 수준으로 1분기의 매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더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매출 원가율로 보게 되면 2020년에 2분기 실적이 더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에는 98%의 원가율로 그래도 원가가 매출보다 낮았는데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기록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판관비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숫자를 보게 되면 경산개발비로 개발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영업 손실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 2배 이상 늘었고요. 다만 영업 외 활동에서는 비용의 증가나 혹은 부문 내에서 적자가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여하튼 매출은 줄어들었고 원가는 나빠졌으며 비용은 늘었기 때문에 반기 순손실은 전년 동기보다 더욱더 커진 960억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OCI를 보게 되면 태양광으로 주목받았던 17년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그 이후에 꾸준하게 실적은 내리막을 걸었고 이제 그 바닥이 보이는 것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이렇게 보이는 바닥에 대해서 다른 투자자가 생각하는 것을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일봉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코로나와 무관한 주식이다 보니까 코로나로 빠지고 난 다음에 코로나 이전 수준의 주가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빠지고 회복하지 못한 데는 어차피 빠질 주식이었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그린 뉴딜로 주목받고 태양광으로 주목받으면서 올랐다가 지수가 조정받고 하락하는 국면에서 조금 먼저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수치를 코로나 수준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한데 태양광으로 꽤나 주목받았던 과거의 시점들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지금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적으로는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라는 이야기인데요. 11월에 앞에서 확인했던 중국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의 확대가 확정되고 여기에 11월 초에 미국 대선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중시하는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가정하면 미국과 중국의 태양광 시장이 주목받으면서 OCI도 함께 주목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같은 태양광에 더해 앞에서 봤던 군산 공장을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으로 바꾸면서 SK 실트론에 납품하는 계약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계약의 규모가 매출액 대비 10% 수준에 달하는 굉장히 높은 금액입니다. 다만 과거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큰 금액이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거나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공급을 재개했다는 것 자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같은 태양광과 반도체용 실리콘까지 더하게 되면 긍정적 이슈가 조금씩 생겨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태양광으로 실적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OCI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시청하시는 분들의 투자와 수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정보와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